자, 건축법의 적용대상 행위, 적용대상 지역 관련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1번 테마는 좀 내용이 많아서 적용대상 행위, 적용대상 지역 같은 것들은 따로 좀 빼서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건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건축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자, 첫 문제 보시면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부속 건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 되는 거죠. 자, 건축물이 먼저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공사다. 세 번째,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뭐냐? 개축이죠. 해체, 종전과 같은 규모 안에서 다시 축조. 자, 그 다음에 주요 고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주요 고조부 6부분이 있었어요.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면 이전이 아니죠. 이전되려면 같은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를 옮겨야지만 이전이니까 4번 틀렸네요.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고, 자, 멸실되고 나서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멸실,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지으면 재축. 이렇게 되시는 거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대선 문제입니다. 자, 우리 대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 재료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안 따지고 수선할 때는 3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내력벽은 수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30 이상이 돼야지만 대선 맞네요. 자, 건축물의 지붕틀을 증설 해체한다. 자, 지붕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설 해체, 그 다음에 수선 같은 거 할 때는 3개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붕틀은 증설 해체라고 나오면 개수를 안 따지고 대선이 맞죠. 자, 피난계단도 주계단, 피난계단, 증설 해체 무조건 다 대선으로 봐야 됩니다. 자, 방화벽, 방화구획 같은 경우도 증설 해체면 대선인데, 자, 5번 보세요. 기둥을 수선할 때는 3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2개만 작업을 하면 이게 일반선이 되는 거죠. 일반수선. 자, 수선할 때는 3개 이상이란 말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2개만 하면 일반선. 자, 증설해체, 증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대선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 대선이고, 여기는 수선인데 30 이상이 맞게 나왔는데, 이거는 3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2개까지만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일반선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선. 3번 문제. 자,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자, 이렇게 용도 변경 허가냐 신고냐 이렇게 따질 때는 우리가 이제 자산 전문 용교 근주 해가지고 자동차 시설군, 산업시설군 안에 7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도 변경 시설군을 분류하는데, 자, 저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는, 자, 제일 밑에 있는 주거 및 업무시설군이 의료시설로 바꾸는 경우는 당연히 이건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입니다. 허가. 자, 업무를 의료로 바꿀 때는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대상이다.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숙박설을 노유자로 바꾼다. 우리 숙박설 같은 경우를 노유자로 바꾸는 거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업설군에서 이게 교육복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한 칸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 자, 장례시설을 종교로 바꾸는 거. 장례시설 같은 경우도 산업설군에 있는 것을 종교로 바꾸면 2칸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 자, 판매를 운동으로 바꾸는 거는 같은 설군 내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청. 신고, 신청. 1번은 허가.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를 의료로 바꾸는 것도, 문화 및 집회가 의료로 바꾸는 경우 같은 경우도 2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니까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먼저 그 시설군 표를 책에 대해서 보면서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답입니다. 4번. 자, 건축법 적용을 배제한다. 자, 우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우리 예전에 창고 철문화 앞에 강의에서 창고 철문화 같은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 문화재는 건축법 모두를 배제한다. 자, 1번 바로 틀렸어요.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 문화재,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이런 거는 건축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다 공통상으로 배운 창고 철문화인데 1번은 건축법 일부가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철도 선로부지 안에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 모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국토법상 도시지역이라는 땅 안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전부를 적용하는 그런 지역이죠. 도시지역이라는 땅에서는 건물 건축할 때 건축법 전부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건축법 전부를 적용한다.
5번처럼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도시 지역이면서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적일 때는 건축법 6가지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잘 하실 게 창고철문하라는 건물은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에요.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 그리고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일 때는 건축법을 모두를 적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고,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적일 때는 건축법의 6가지 규정만 뺀다. 아까 창고철문화는 건축법 모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창고철문화, 문화재 같은 거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이건 건물이 아니라 땅 이름이에요. 비도시지역의 면지역 땅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때 6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도, 건건, 방분, 앞에서 본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개념이.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1, 2번 건물은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 3, 4번은 건축법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이다. 건축법 전부를 적용해서 건물을 짓는 지역이고, 이 5번 같은 경우는 건축법의 6가지 규정을 빼고 적용하는 지역이다. 비도시적 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법 전부를 배제하는 건물, 창고, 철문화. 건축법 전부를 적용하는 토지, 도시지역 아니면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니면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그러면 비도시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면지역에서는 건축법 6가지를 빼고 나머지만 적용하는 지역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지정 임시적 문화재는 건축법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우리 5번 문제. 건축법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로 틀린 것은 수면 위에 짓는 건물 31층 이상 건물인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빼야 되겠죠. 자, 이거 틀렸네요. 3번.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방제지구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뭐 연립형 이런 거는 건축법 완화 요청 대상 대표적인 건물인데 요거는 15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법 기본 이론을 아직도 모르신 분들은 체계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체계도에서 기본 이론과 기본적인 용어들을 배우는 거니까 문자로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5월달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공법 기초 이론 체계도 학습을 끝내고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요약집 같은 거나 기본서를 가지고 한번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